한국기독교총연합회 신임 대표회장에 정서영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정 대표회장은 한기총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록교회 이단상담소에서 신천지 탈퇴자를 위해 성경적 오류를 밝히는 무료 공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진행하는 네임리스가 겨울 캠프를 개최해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하나 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한 특별 기도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공동 참여한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14일 출범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대표회장으로 정서영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총회는 단독 입후보한 정 목사를 투표 없이 박수로 추대하면서 한기총 정상화를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가 정서영 총신중앙교회 목사를 제28대 대표회장으로 추대하면서 2년여의 한기총 임시대표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은 소견 발표에서 약 3년간의 힘든 과정을 보며 한기총의 문제는 곧 한국 기독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한기총이 옛날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한기총을 정상화시키고 한기총이 제자리 잡아가는데 모든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한기총이 정상화되고 한기총이 안정이 되면 그때 안정된 이 한기총, 제자리를 찾은 이 한기총이 중심이 돼가지고 통합 작업에 선두에서 한기총이 주축이 돼가지고 한국연합기관 통합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기총 증경 대표회장 엄신영 목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면서 한기총도 주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2년 넘게 한기총의 임시대표회장을 맡아온 김현성 변호사는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지난 2년은 한기총이 거듭나는 진통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밖에서도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사가 아닌 가운데 임시대표회장 또 직무대행으로서 한기총을 2년 넘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운영을 해왔습니다. 결코 우리 지난 2년여 기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그런 우리 한기총의 부끄러웠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고요.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연합에서 제5대 대표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의 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은 논란이 됐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의 이단 규정과 제명 관련 질문에 차차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대구 신천지가 집단 감염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치며 그들의 도덕성과 집단의 불법성을 드러내 사회적인 질타를 받았었는데요. 신천지는 잠잠한 듯 하더니 3년여가 지난 지금 오히려 신분을 노골적으로 노출하며 전국적으로 포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 전문가들은 신천지에 한번 빠지게 되면 탈퇴가 쉽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성경적으로 신천지 교리의 오류를 밝히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효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단 신천지에서 탈퇴했거나 탈퇴를 고민 중인 사람들을 위한 성경적 오류를 밝히는 무료 공개 세미나가 안산 상록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상록교회 이단 상담소 주최로 열린 이번 공개 세미나는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고 신천지 내부에서 회심을 고민하는 교도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2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대표 회장이자 안산 상록교회 담임 진용식 목사를 비롯해 김충일 목사, 주은혜 전도사, 진정한 목사, 김상희 전도사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강의 후에는 신천지 회심자들의 간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진용식 목사는 교주 이만희는 계시를 받은 보혜사인가를 주제로 강의에 나섰습니다. 진 목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은 앞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을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과거의 일로 뒷말을 한다며 신천지의 허구성을 꼬집었습니다. 가르쳐다가 배신할 거 미리 말했잖아. 예수님은요
있는 애언을 말씀하실 때도 다 미리 말했어요. 이만희는 지나간 다음에 말했어요. 이게 뭐라고요? 운. 그래서 이만희 계시는 가짜다. 진용식 목사는 신천지의 배멸구 교리, 즉 배도, 멸망, 구원 역사의 허구에 대한 오류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먼저 배도자란 진리를 배신한 자를 뜻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유재열은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 전파자였지 진리를 전파한 사람이 아니기에 배도자가 될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또 청지기 교육원이 사이비를 멸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청지기 교육원은 작은 단체에 불과하기에 이 신천지 멸망과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탕명한 전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에게 사이비 종교 정화 명령을 내렸다고 했지만 만들어낸 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용식 목사는 구원의 역사도 허구라고 강조하며 교리가 수정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부가 된 육체라고 처음에 말했어요. 내 육진단에서는 계시에서는 신부가 된 육체를 말했다가 뭐가 바뀌냐? 배도한 성도들로 바뀝니다. 이거 고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언제 고칠지 모르니까. 계시록의 진상이나 계시, 요한 계시록의 실상은 신천지의 교리를 담은 책으로 계속 이름을 바꿔왔습니다. 세미나에는 4년 동안 신천지에 빠진 아내를 탈퇴할 수 있도록 도운 남편의 간증도 이어졌습니다. 우연히 와이프의 PC에 어떤 글을 남겨놓은 걸 보게 돼가지고 신천지에 다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4개월 걸렸어요. 상담을 받은 지 한 3일 정도 되니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다 답이 있거든요. 상록교회 이단 상담소의 이번 무료 공개 세미나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이만희 거짓 계시의 증거와 신천지 비유풀이의 오류, 14만 4천 명의 오류 등을 풀어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이름 없이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단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네임리스라는 사역단체는 캠프와 기독학생대회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7차 캠프를 진행하며 다음 세대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정훈 기자입니다. 청년과 청소년들로 가득 찬 예배 현장. 500명의 다음 세대가 모인 이곳은 네임리스 캠프 현장입니다. 네임리스는 이름 없는 자들이란 뜻으로 올해로 3번째 캠프를 개최하며 청소년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차 캠프에서는 인기 찬양곡 이슈가 이시아에게를 작곡한 김보규 찬양사역자, 홍민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대표 등이 함께했습니다. 이곳에 모인 다음 세대도 캠프를 통해 침체된 신앙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좀 더 믿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 신뢰를 더 얻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어요. 기도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캠프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인 다음 세대가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는 예배의 설교를 맡은 박모세 목사는 복음의 침체 앞에 다음 세대가 더욱 하나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 되자. 주님께서 하나 되기 원하신다. 우리가 2박 3일의 시간 동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찬양할 때도 하나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부터 청소년 사역을 해온 네임리스는 캠프를 개최해 청소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눈높이에 맞춘 조별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캠프를 경험했던 청년들은 많은 간증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를 기획한 나도훈 목사는 이번 캠프를 통해 아직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다들 요즘에 숫자, 통계만 봐서는 답이 없어 보이지만 다들 포기할 때 성경 그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던 그 메시지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메시지다. 캠프에 참가한 다음 세대 학생 청년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주변의 친구와 동료들을 일으켜 한국교회를 이끌 다음 세대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특별 기도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19일 주일까지 2주간 지진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 주간으로 지키기로 하고 전국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길 요청했습니다. 장종현 총회장은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는 말씀에 따라 큰 슬픔에 빠진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내전과 지진 피해까지 입은 시리아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달라며 이들을 위해 사랑과 은총의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사순절을 앞둔 2주간 기도를 이어갈 예정이며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헌금을 모아 지진 피해 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763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가 정전 70주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조직하고 14일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한국프랜스센터에서 열린 이번 출범대회에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미중 갈등 속 한반도가 앞으로 신냉전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존의 합의대로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홍정 한국교회협의회 총무는 정전 70년이 실질적인 평화의 진전이 선행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출범한 평화행동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정전 70년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남북 민간 공동선언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설립한 지 30년 된 전북 고창군 내 성도 10여 명의 시골 미자립교회가 현재 집안 침하와 함께 예배당 곳곳이 갈라지는 등 붕괴 위험에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교장로회 한국총공회 만세반석교회는 현재 예배당 여러 곳이 균열된 것은 물론 집안 침하 현상으로 예배당 한쪽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김원호 담임 목사는 금이 가고 갈라진 곳마다 나무 막대로 고정시켜놨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마가 오기 전에 속히 콘크리트 재포장이라도 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뜻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 모임인 국민비전클럽이 11일 올해 첫 원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표대를 향하여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군대사로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잘못된 것을 바로 세우고 우리 국민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선포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 및 마약, 도박 문제 등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을 두고는 한마음으로 우방국가를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철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김인환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등 교계 인사뿐 아니라 정세균 전 국회의장,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김민석 의원 등 정재계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 지원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가 튀르키예 및 시리아에 대한 긴급 구호 및 피해 복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교민과 유학생, 여행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의 사진을 담은 우표 도안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조선우표사는 오는 17일 발행될 예정인 새 우표에 도안 8종을 14일 공개했습니다. 8종 가운데 5종의 우표에 김주혜가 김 위원장과 미사일을 배경으로 인민군 병사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주혜가 우표에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원전 발전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원전 발전 비중은 6년 만에 최고로 탈원전 정책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14일 한전의 12월 전력 통계 월보에 따르면 작년 1월에서 12월 원전 발전량은 17만 6,054기가와트시로 전년 15만 8,015기가와트시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작년 말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한 한빛 1호기와 신고리 2호기, 9월 준공 예정인 신한울 2호기 등이 투입되면서 앞으로 원전 발전량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상황에서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 중 일부가 난민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만약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을 얻어 통과된다면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A씨 등 러시아인 3명 중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인천지방법원 측이 14일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징집으로부터 도망쳐온 A씨 등 3명은 현재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오는 17일에서 19일에 독일에서 열리는 맨해튼 안보회의 기간에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블링컨 장관이 맨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중국 외교라인의 1인자인 왕 미원과 회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만남이 성사된다면 중국 정찰 풍선 사태 이후 양국 고위급 외교당국자의 첫 대면 접촉이 됩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샤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다 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현지 시간 13일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증가하는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만 해협 문제를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긴장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한미일 공조 원칙을 밝혔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건설한 지 60년이 지난 원자력 발전소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제도의 도입을 공식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원자력규제위는 전날 열린 임시회의에서 원전 운전 기간을 운전 정지 기간만큼 추가 연장도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NHK와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습니다. 기존 제도는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고 최장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입법 절차에 착수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현지 시간 13일 시위에 나선 겁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두 번째 법안은 정부의 장관 임명을 대법원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입법 절차에 대해 자유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에 대한 독재 위험이라며 시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다시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출근길도 오늘만큼이나 쌀쌀하겠는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체감 추위는 더 심할 수 있으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심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당분간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고 주말에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7도, 강릉은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6도, 광주와 부산은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금리 시대, 은행들의 이른바 성과급 돈잔치로 국민적 비판이 거셉니다. 이자 폭탄으로 하루하루가 더 어려워진 국민의 살림을 외면하고 관행에 따랐다고 하니 위화감이 더 큰 겁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역할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